자, 여러분 교재 338페이지에 감정평가의 이관. 자, 감정평가라는 것은 거기 보면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있어요. 그래서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액은 뭐냐 하면요, 화폐액입니다. 토지 등 하면 뭐가 있어요? 등이 있으니까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동산도 있죠. 기계 같은 동산도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있어. 뭐 예를 들면은 뭐 임목에 관한 법률한 임목 같은 거, 이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도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감정평가가 왜 필요하느냐 한번 보시면요, 토지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토지가 가지는 특성,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경쟁 시장이면죠, 그리고 합리적 시장을 그래서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감정평가사에서 인위적으로 균형 가격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정상 가격을. 자, 그리고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경제적 요인, 행정적 요인이 너무 복잡 다양해요. 자, 여러분 이틀 전인가 뭐 건축 안전 진단 그것도 바뀌고 법이 뭐 순간순간 막 바뀌는 거 잘 몰라요. 바뀌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죠. 네? 영향을 줘요. 또 그 가치 형성을 방해, 저해하는 요인도 너무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 달리 유한해요. 유한하고 또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부동산이 가지는 사회성, 공공성으로 인해서 감정평가도 사회성, 공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평가도 어떻게 돼요? 감정평가사에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해요. 평가, 과대, 과소평가에서 영향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공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 가격이야말로 여러분의 각종 부동산 활동, 거래 활동, 이용 활동, 각종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또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 활동을 여러분들은 능률화하고 또 감정평가의 목적, 또 감정평가에 있어서의 조건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적절하게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340페이지에 보시면은 이 평가 주체에 따르는 평가의 분류가 있어요. 평가의 주체. 자, 감정평가의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경우를 공적평가인데, 예를 들면 독일이나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국가가 평가해요. 그래서 우리 공적평가입니다. 자, 우리나라, 일본, 미국은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평가입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해서 일정한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바로 공인평가입니다. 자, 강제성 여부에 따라 강제성이 있으면은 필수적 평가, 강제성이 없으면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어떤 일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감정평가 의뢰인은 반드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경우를 무슨 평가죠? 필수적 평가예요. 그래서 이 필수적 평가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요, 경매예요. 경매. 여러분이 법원에 경매 시장이 있는데, 이 경매 물건은요,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경매, 신문 공고를 통해서 경매 나와야 돼요. 예? 경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캠코죠. 캠코에 또 뭐가 나오죠? 공매. 공매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공매 시장에 나와야 돼요. 또 여러분 국유재산 처분, 여러분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 뭐 국가나가 마음대로 처분을 못해요. 또 국유재산 처분할 때도
감정평가사의 평가를 받아 신문 공고를 통해서 처분해야 됩니다. 이런 건 다 필수적인 평가예요.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는 뭐죠? 강제성이 없어요. 임의적 평가는 강제성이 없다. 즉 감정평가 의뢰인 임의의 자유로운 의사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담보대출 받고 싶다. 여러분 대출 받는 건 자유로운 의사죠. 여러분 자유로운 의사예요. 그래서 이때 담보대출 받을 때 담보물건 평가를 해요. 이런 것은 임의적 평가다. 임의적 평가. 자, 임의적 평가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결과가 쓰이는 목적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감정평가의 결과가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평가가 있거든요. 이것은 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을 했을 경우에 보상평가 있죠. 이런 것은 무슨 평가? 공익평가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결과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면은 사익평가인데, 이런 부동산 매매라든지 부동산 교환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가 무슨 평가? 사익평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 평가가 있고 법정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런 법정평가는 이 시장 거래 가격이 일반 거래의 활동과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그래서 달리 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럴 때 법령에 규정되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해서 평가를 한다. 이거 무슨 평가? 법정평가야. 공시지가 평가라든지 또 토지거래 규제를 위한 평가, 이런 건 다 법에 정해져 있는 평가입니다. 법정평가죠. 자, 그리고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인데, 감정평가사 한 사람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면 무슨 평가? 단독평가. 감정평가사 여러 사람에서 행해지면 합의제, 공동평가인데, 여러분 단독평가는요 한 사람이 평가하니까 신속해요. 그런데 객관성은 떨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 사람이 평가하면은 객관성은 뭐가 돼? 단독에 비해서 유지가 돼요. 그렇지만 신속성은 떨어진다는 단점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감정평가의 전문성 수준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자, 이런 부동산 소유자와 부동산 사용자 본인이 평가는 비전문가이지만 이 소유자, 사용자 본인이 행하는 평가를 몇 차? 1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낮아요. 예? 2차 수준은 뭐냐? 평가는 비전문가이지만은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평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는 활동이 몇 차? 2차 수준의 평가. 그리고 평가의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3차 수준의 평가로서 전문성이 가장 높다. 자, 그리고 감정평가의 조건이 나오는데, 자, 이 조건이 또 우리가 시험 문제에 우리가 자주 나오죠. 자, 19회 시험에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감정평가의 조건에 따른 분류인데, 우선 현재. 자, 여러분 현재 대상 부동산에 있어서의 상태, 구조, 환경, 점유, 뭐 불법 점유되느냐, 점유, 제한 물건의 부착 등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현황평가라고 합니다. 현황평가. 자, 현황평가를 말하는데, 자, 이 현황평가를 보면요,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는데, 이 규칙을 우리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을 줄여서 감칙이라고 해요. 감칙인데, 거기에 제
제6조가 나와요. 제6조를 우리는 현황 기준 원칙이죠. 자, 우선 현황 기준 원칙 26회 시험에 나오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직접 이렇게 6조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요. 직접 규정이 되는데 여기에 6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1항, 2항이 있어요. 1항, 2항이 있다. 자, 이때 1항은 뭐냐? 1항은 27회 시험에 출제를 했죠. 감정평가는, 자, 27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보면은 감정평가, 자, 박스표로 봅니다.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 지문을 출제한 거야.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건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합니다. 자, 이 지문이 나오고 2항은 뭐죠?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어떻게 돼요? 조건을 붙여야겠죠. 특수한 경우로 가정해요.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우리는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의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감정평가 조건을 붙여서 어떻게 돼요?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을 나오는데 2항은 아직 출제 안 했고요. 1항은 한번 출제 27회 시험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342페이지로 이제 오시면은 우회로 가볼까요? 여러분, 과거로 갑니다. 과거. 여러분, 우리 민사사건, 형사사건 등 재판상의 분쟁이 있을 때 과거에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과거로 가면 무슨 평가? 소급평가. 과거로 가면 소급. 자, 미래로 갑니다. 미래. 자, 가까운 미래에 도래가 확실하다. 자, 여러분 2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한다. 자, 여러분 2개월 뒤에 아파트 입주합니다. 확실하죠? 예, 도래가 확실한 미래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우리는 기한부 평가라고 합니다. 기한부 평가. 기한부 평가. 그런데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자, 미래는 미래인데 불확실하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가 될 것을 전제로 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증감가 요인을 고려해서 행해지는 평가를 우리 무슨 평가라 하면은 조건부 평가라고 해요. 조건. 자, 조건부 평가인데,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만족해야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만족해라면요, 우선은 실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여러분 바다를 메워서 평가한다? 실현 불가능하죠. 이런 건 안 돼요. 실현 가능해야 되고, 또 우리는 합법성, 비적법적 하면 안 돼요. 합법성을 띠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50년이 경과했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많이 우리가 지금 진행이 돼 있어서 철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될지 몰라요. 뭐 건물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불확실해요. 언제 철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요. 불확실합니다. 그럼 아까 있죠? 불확실한 상황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 성취될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건물에 뭐를 전제로 한다? 성취될 거, 철거를 전제로 해요.
그럼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철거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뭘로? 건물이 없는 상태인 나지로 평가하는 것을 조건부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개발 제한구요. 이 개발 제한구의 해제. 개발 제한구가 아직 해제 안 됐거든요. 이 해제가 될 것이라 또 보는 거예요. 해제를 전제로 해서 평가할 수 있죠. 예? 그것도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 해제 어떻게 돼? 실현 가능하죠. 그리고 또 뭐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건부 평가가 돼. 자, 우선 19회 시험에 또 우선 출제를 했고 현황 평가 2번 최근에 출제했습니다. 자, 342페이지에 참모 평가가 나오죠. 자, 평가사의 소송 여부. 자, 감정평가사의 소송 여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오죠. 자, 고용기관을 위해서 행해지는 평가가 바로 참모평가예요. 자, 여러분, 국민은행에 여러분 부동산 담보 대출 받고자 해요. 그럼 국민은행에 고용된 감정평가사가 있죠. 그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해요. 이게 바로 참모평가입니다. 자, 수시적 평가는 평가를 전업으로는 안 해요. 평가를 전업으로 하지는 않지만은 공업단지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가들이 일시적으로 모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수시적 평가예요. 수시적 평가. 뭐 감정평가사만 모이는 게 아니죠. 건축가, 설계가, 토목 전문가 다 모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일본에서의 평가 기준이 나와요. 자, 일본에서의 우리는 감정평가의 기준인데 일본인 경우에는요. 복합부동산. 자,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첫 시간에 배울 때 복합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자, 복합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평가 대상 토지상에 뭐가 있다? 건물이 있어요. 자, 이렇게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무슨 경우? 복합부동산이 경우에 적용해요. 일본은. 그 뭐를 평가하는 거예요, 지금? 평가는 토지를 하는 거예요. 토지. 토지를 평가하고자 하는데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얘기예요. 자, 평가 대상 토지상에 우리가 건물이 있습니다. 자,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건물이 없다고 보고 토지를 건물이 없는 상태인 뭘로? 나지로 보죠.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고 본다는 것은 건물에 뭐를 전제로? 철거를 전제로 한 거죠. 그래서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건물이 없는 무슨 걸로? 나지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독립평가라고 해요. 독립. 자, 독립평가. 그래서 독립평가는 뭐에 속하는 거죠? 지금 앞 시간에 배우셨던 우리가 지금 배운 조건부 평가에 속하고 낮이니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건부 감가는 고려하지 않아요. 낮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평가 대상 토지상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 경우에 건물이 현재 있는 그대로 토지를 평가해요. 그럼 토지는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그대로니까 건물이 있는 상태인 토지를 건부지로 평가하기 때문에 뭐를? 건부 감가를 뭐 하죠? 고려를 해요. 건물이 있는 상태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부분평가다. 부분평가. 자, 부분평가인데, 자, 이 부분평가는 또 뭐죠? 건물이 현재 이용되고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니까 또 무슨 평가? 현황평가에 속한다. 일본의 기준.
그래서 독립평가는 11회 시험에 또 출제가 된 용어.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자, 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가 또 있어요. 제7조. 자, 제7조를 보면요. 개별 물건 또 기준 원칙입니다. 자, 제7조.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또 7조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자, 26회 시험에 출제했죠. 개별 물건 기준 원칙 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7조는 4가지가 있어요. 1항, 2항, 3항, 4항 4가지가 있어요. 1항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는 반드시죠? 반드시. 그래서 요거예요. 요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요게 바로 1항이에요. 근데 뒤에 뭐가 있어요? 등이 2, 3, 4항이에요. 등이. 그러면은 요 2항은 뭐냐? 2항은 둘 이상이야. 여러분, 2항은 둘 이상. 둘 이상. 예를 들면 토지, 건물. 이렇게 토지의 건물이 있는 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다.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는 거 뭐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1항은 뭐야? 하여야 한다. 반드시 다르죠? 일괄평가입니다. 자, 3항은 뭐냐? 이건 또 하나의입니다. 하나의.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 구분의 동그라미. 구분평가입니다. 나중에 거기 네모 안에 뭐 들어가냐 할 때 또 틀립니다. 자, 19회 시험, 그리고 2년 전 27회 시험에 출제. 뭐 나왔어요? 법조문 나왔어요. 법조문 그거. 아까 이항상 법조문 출제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가 있는데 1필이 토지가 있어요. 1필이 토지가 있는데 도로 전면은 상업용, 후면은 뭐죠? 주거용으로 이용하는데 가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디가 비싸요? 상업이 비싸지. 도로 접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는 하나의 물건이에요. 1필이 토지 하나의 물건이지만은 이렇게 상업용, 주거용 가치가 달라요. 이 전체를 상업용으로 평가하면 과대평가, 주거용으로 평가하면 과소평가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상업용, 주거용 뭐요? 구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얘기예요. 이게 3항입니다. 자, 4항은 일체로 이용입니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해야 할 특수한 목적, 예를 들면 세금 부과한다.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예? 부분평가가 나오죠. 부분평가. 부분평가는요. 19회 시험의 정답, 또 22회 시험에도 정답. 두 번 다 정답짐으로 물었어.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요. 요 두 가지, 요거 뭐 한다? 요 두 가지 구분 잘 해놔야 돼. 시험에 나면 막 헷갈려. 자, 예를 들어서 부분평가는 1필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의 요 일부분, 이 부분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 있다. 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이 돼 있다.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뭐를 한다?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뭐를 한다?
수용을 한다.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서 수용을 하게 되면은 평가, 보상평가 해야죠. 그때는 요 전체를 기준해. 그때는 요 전체를 기준해서 요 일부분을 평가해요. 그래서 부분 평가를 할 때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전체를 기준. 이 물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뭐를 요 일부분을 평가하는 게 부분 평가. 자, 그래서 구분을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45페이지로 와서 부동산 가치가 나오는데, 자, 1번 보세요. 부동산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 편익을 현재의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자, 거기 장래 이익은 두 가지가 있죠. 유형적 이익이 있어요. 여러분, 유형적 이익은 뭐예요? 유형적 이익은 뭐 전매 차익, 임대료 수익 뭐 이런 걸 얘기하고요. 무형적 이익은요. 여러분 집들이 하죠. 왜 해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다, 전 세계 다 하더라고요. 부동산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 크거든. 그래서 알려야 돼. 그래서 집들이 하는 거예요. 자랑하러 가니까 열심히 가서 어떻게 돼요? 먹어줘야죠. 1박 2일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원래 그렇게 안 합니까? 저는 집들이 가면 1박 2일 가는데요. 뭐 하나 상대를 하나 뽑아와야지 뭐 갔으면.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외국도 마찬가지로 파티를 하잖아요. 집들에서 또 상당히 다 그렇습니다. 이웃에 또 뭐 한다? 외국은 알리잖아요. 이사 왔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친교의 목적도 있고 하여튼 소유로 인한 정신적 만족감이 큽니다. 네. 340 우리가 거기에 5페이지 보시면은 가치와 가격인데 토지는 뭐를 가지고 있죠? 토지는 영속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건물은 수명이 어떻게 철거할 때까지 수명이 있잖아요.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지, 건물, 특히 건물은 철거할 때까지 유용성이 지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내구성을 가진 건물도 있기 때문에 뭐를 우리는 가치 개념을 중시하게요. 소유에서 비롯된 오랜 기간 발생하는 장래 이익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치 개념을 우리는 중시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학자들은 이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아닌 부동산 학자들의 견해는 가치와 가격을 뭘로? 서로 다르다고 보고 부동산 학자들은 뭐를 중시한다? 가치 개념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은 이 개념상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개념상 우선 차이가 나타나는데 가격은 공인중개사, 여러분이 시장에서 지금 거래되는 가격은 바로 이 공인중개사인 여러분이 중시하는 거고, 자, 가치는 우리 거기 나오는 가치는 누구? 어빙 피셔라는 학자죠. 어빙 피셔라는 학자가 정의를 내린 가치는 감정평가사가 중시를 합니다. 자, 이때 개념 보세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개념상의 차이를 보면은 우선은 가격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뭐다? 가격.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 가격이에요. 가치는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에요. 우선 개념이 차이가 있어요. 개념.
그리고 25회 시험에 또 우리가 정답지문으로 물었었거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가격은 과거. 자, 여러분 6개월 전에 아파트 4억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그 4억이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시점입니다. 과거의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성립되었을 때 가치는 과거의 값이야. 과거의 값. 근데 가치는 현재야. 현재. 이거는 현재의 시점에서 부동산 소유에서 비롯되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화한 무슨 값? 현재의 값.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뭘로 출제했겠어요? 그럼 시험에는 과거를 뭘로? 현재로. 현재는 뭘로? 미래로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바꿔서 정답 지문이죠. 자, 그리고 자, 여러분 시장에서 아파트의 정상적인 시장 가치는 4억 원이에요. 4억 원인데 이민을 가기 위해서 금 매물로 매각을 3억에 했다면은 매각 시점에서 정상적인 아파트 시장 가치 4억 원이 1억 급격하게 하락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존재한다? 가치와 가격 사이에는 오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오차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차가 플러스 오차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오차? 마이너스 오차가 될 수 있지. 뭐 고가 저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오차는. 자, 가격은 교환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불한 시점에서의 가격은 단 한 개 존재해요. 가격은 단 한 개. 자, 여러분 아파트 33평 아파트 5억 주고 샀습니다. 5억 가격 단 한 개 존재해요. 그런데 5억 주고 샀는데요. 3억은 융자를 받았어요. 그럼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평가한 가격이 4억일 수 있어. 4억 담보가치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을 해서 평가한 가치가 3억 5천만 원일 수 있어. 보험가치. 또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평가한 가격이 얼마? 3억 7천만 원일 수 있어. 과세가치. 아파트는 5억 주고 샀어요. 가격은 단 한 개지만은 보는 사람의 견해에 따라 과세가치, 담보가치, 보험가치, 시장가치 등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가치의 무슨 개념? 다원적 개념. 가치의 다원적 개념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다원적 개념에 의해서 가치를 또 두 번 출제를 했는데 346페이지에 박스 안에 볼까요? 자, 보험 가치는 이 보험금,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산정과 보상에 대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가치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과세 가치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에서 소득세라든지 재산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는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있죠. 뭐 지방세법, 소득세법. 이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정된 부동산의 가치를 말합니다. 과세가치. 사용가치는 부동산을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인데 문제는 그 1번 보세요. 1번 보면은 사용가치는 특정한 용도로 사용될 때 가질 수 있는 가치예요. 예를 들면 주거용일 때 가치 얼마냐. 근데 이 사용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매매가 형성되었을 때 가지는 교환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맨 끝에 아무런 관련, 상관이 없다. 밑줄. 요거 23회 시험은요. 사용가치와 유사하다고 출제했어요. 정답 지문이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공익가치 나오죠. 자, 여러분 어떤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이 사적인 목적인 경제적 이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죠? 우리 한라산 이런 산림자원의 보존이나 보존 같은 공공 목적의 비경제적인 이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를 공익가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그리고 투자가치는 투자론에서 배웠죠. 우리가 투자 대상 부동산이 특정 투자자에게 주는
주관적 가치. 11회 시험 요걸 객관적으로 출제했다는 거죠. 자, 시장 가치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성립됐을 때 가지는 객관적 가치입니다. 시장 가치는 객관적 가치고요. 장부 가치. 자, 부동산의 최초 취득한 가격에서 사용에 따라 소모되죠.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에 의한 감가상각분을 제외한 나머지야. 즉 남아있는 장부상에 남아있는 잔존 가치를 장부 가치라고 해. 자, 여러분 뉴스 어제 보니까 아까 한국 GM의 산업은행이요 17%를 모르게 매각하려다가 그 보고서에 나타났잖아. GM의 한국 산업은행이 가진 17%의 장부 가치 제로로 났어. 돈 다 날린다고 본 거예요. 예? 장부 남아있는 가치가 없다고 본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부 가치는 잔존상 남아있는 가치를 얘기합니다. 자, 가치와 가격에 있어서의 관계를 한번 갑니다.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자, 가치를 화폐를 매개체로 해서 나타낸 것을 뭐라고 하죠? 가격이야. 자, 가치는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뭐라고 배우셨죠? 효용이죠. 이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뭐다? 가치야.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둔데 이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은 사람마다 동일하다 다르다? 다르죠. 다르니까 주관적이지 뭐.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화폐로 표시된 가격은 뭐야? 1제곱미터당 1,000만 원. 뭐 이 식으로 1,000만 원 누구에게나 다 1,000만 원이지 뭐. 뭐다? 요거는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 화폐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난 값이다. 자,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면은 우리가 화폐로 표시된 부동산 가격도 뭐 한다? 상승을 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면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합니다. 이 가치와 가격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변동한다. 같은 방향.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화폐 가치가 우리가 하락을 하면은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은 뭔다? 상승하죠. 화폐 가치와 부동산 가격은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변동하고 있다라는 거. 자, 단기에는 우리가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가 돼요. 예?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 있다. 같지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이 발생하면은 공급자 간에 뭐 한다? 경쟁을 하겠죠. 경쟁을 해서 가격이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할 것이고, 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은 우린 적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수요자 간에 뭐죠? 경쟁이 벌이죠. 수요자 간의 경쟁은 가격을 가치 이상으로 상승시켜요. 자, 단기에는 가격이 가치로부터 괴리되는데 장기에는 어떻게 돼요? 장기에는 가격이 가치에 일치되게끔 조정이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가격에 이른 조정 과정을 거쳐서 가치에 일치되는데, 그래서 이 가치를 우리는 가격에 있어서 장기적인 균형값이다. 가격의 장기적인 균형값, 균형치, 장기적인 균형값, 균형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요 단기, 장기 이 내용이 19회 시험의 정답지문으로 우선 출제를 했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의 기능이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선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우선은 토지 특성인 부증성으로 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따라 수요자에게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져요. 또 우리는 이 가격이 결정되면은 소비자의 행동, 또 생산자의 행동을 결정하는 신호, 지표를 제공해줘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시장에서의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감정평가 가격의 말로 시장에서의 기회비용,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한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시장에서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모두 반영한 무슨 가격? 잠재 가격. 그럼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미국 국무부 보면요, 섀도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이런 게 있듯이 섀도우, 숨어 있는 것까지 다 반영한 가격. 섀도우 프라이스, 잠재 가격의 기능을 가져요. 뭐가? 감정평가사가 평가 가격이 시장에서 모든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다 반영하는 잠재 가격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시장 가치가 나오죠. 자, 시장 가치를 보면은, 자, 시장 가치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보면 용어가 나오는데, 그 2조에 제1호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 개념이 나와요. 개념. 자, 이 개념이 여러분 27회 2년 전에 또 정답으로 물었어요. 개념. 자, 평가 대상 토지 등, 평가 대상 토지 등을 대상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이 통상적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됐어요. 그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강요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자, 몇 줄 읽습니다.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을 시장 가치다.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격입니다. 자, 우선 27회 시험에 그 개념이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있죠. 뭐가 있다? 또 5조. 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가 나오거든요. 5조도 무슨 기준?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 5조. 26회 시험에 출제를 했었죠. 자, 5조에는 또 1항, 2항이 나와요. 자,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1항, 2항이 이제 또 우선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어디 나오냐면 350페이지에 그 1항, 2항이 이제 나오죠. 자, 1항 보세요. 어떻게 돼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뭐를 기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해요. 뭐에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걸 적정가격이라고 하는데, 시험에 적정가격 많이 내거든요. 적정가격이 아니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무슨 거죠? 시장가치. 그래서 이 지문 우리가 1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 자, 2항은 우리가 7회 시험에 또 우리가 출제가 된 지문이죠. 뭐가 나왔어요? 2항은 이렇게 나왔죠. 우리는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세 가지 있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 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세 가지 경우에는요, 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시험에 그 조문들이 가끔 이제 출제하거든요. 1항 좀 주의 좀 해두시고, 자, 351페이지에 부동산 가치의 형성 원리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